소고기와 소고기랑 교수님? 마지막으로 또 좋아하시는 육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돼지갈비와 입니다. 교수님, 고기 먹으면 당연히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한희준 기자입니다. 건강똑똑 프리미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식품궁합 베스트, 워스트, 그리고 소화불량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식품궁합 워스트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양학 전문가 배재대학교 김정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식품영양전공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식품도 사람이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식품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달라요. 만났을 경우에는 조금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음식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식재료 하나에는 한 가지 영양소만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대표적인 영양소,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대표 영양소를 가지고 만나면 더 좋을까? 아니면 만나지 않는 게 좋을까? 이런 의미로 음식 궁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게와 감입니다. 이 조합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게가 해산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산물은 사실은 육류 단백질보다는 훨씬 더 식중독의 번식이 비교적 쉬운 음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감을 생각해 보면요. 감은 우리가 딱 떠오를 때 맛있다, 달다, 이거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맛이 있어요. 떫은 맛이요. 네, 맞습니다. 이 떫은 맛 성분이 바로 탄닌이에요. 그런데 해산물, 특히 게가 가지고 있는 조금 이제 불편한 점, 식중독의 번식이 비교적 쉽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 탄닌이라는 성분이랑 만나게 되면은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사실은 무조건 두 개를 같이 먹을 때 식중독이 걸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게와 감을 먹었을 경우에 식중독의 위험, 아주 그냥 간단하게는 설사나 복통, 이렇게 좀 불편한 구석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조금 여름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 제철 시기가 비슷하기도 해요, 교수님. 그래서 후식으로 예를 들어서 게장 식사를 하고 나서 감을 먹는다, 뭐 이랬을 때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그럼 두 번째 워스트 궁합 뭘까요? 네, 두 번째는요, 많이들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소고기와 버터입니다. 소고기랑 버터요, 교수님? 네. 상상만 해도 이거는 너무 찰떡궁합 같은데 왜 그런가요? 네, 버터는 이제 동물성 지방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제 소고기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육류 식품을 먹을 때 단백질만 들어오면 좋은데 항상 따라 들어오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지방이요? 네, 맞습니다. 지방도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죠. 소고기만을 먹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우리가 소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기가 그쵸.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소고기가 걱정되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버터랑 함께 먹게 되면은 걱정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름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이제 식물성 기름, 네, 올리브유 같은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기름 사용하지 않고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소고기와 맞지 않는 궁합으로, 사실은 이제 소고기와 채소는 보통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어울리지 않는 채소는 부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부추는 사실 어떠한 음식과 먹어도 맛있는 채소예요. 우리가 채소 많이 드시라고 얘기할 때 부추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고기와 먹게 되면 향은 더 또 좋아지고 또 풍부한 맛을 자랑할 수 있는데, 이 부추와 소고기를 같이 먹을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구석이 생깁니다. 네, 이유는요, 위점막을 좀 자극해서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고기를 드실 때는 채소 중에 부추는 조금 피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기 구워 먹을 때 부추절이라고 하죠. 네, 많이 맞습니다. 먹는데 사실 좋지는 않은 궁합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절이를 드시면 좋습니다. 예. 네. 교수님, 다음 워스트도 궁금해요. 뭔가요? 맥주를 드실 때 사실은 많이들 이제 선택하시는 안주인데요. 두 개가 만나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저도 좀 가슴 아프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맥주와 어울리는 안주 하면 뭐 떠오르실까요? 저는 치킨 생각나는데.
그렇죠. 안 좋나요? 치맥 네, 다들 이야기하시는데요. 궁합이 좋지 않나요? 네, 교수님? 맥주와 치킨은 조금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스트에 제가 넣었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 이제 이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닭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치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름에 튀기는 거잖아요. 지방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식품인데요. 지방이 많은 음식과 술은 사실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먹게 되면은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소화가 조금 더디게 되고 복통이나 설사, 불편한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이고요. 체내의 중성지방을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우리가 또 걱정하는 건 지방간이잖아요.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또 지방을 먹어서도 지방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게 치킨과 맥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은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써야 되는데 또 지방을 또 분해하게 되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기능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분해가 안 된 알코올은 간에 계속 남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치킨에 있는 퓨린 같은 성분도 우리 몸에서 요산을 증가시켜서 이 요산이 또 체내에 쌓이게 되면은 간을 더 일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지방간을 촉진하게 되고 또 이 퓨린 성분은 또 체내에 또 쌓이게 되면은 또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통풍 같은 것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맥주도 또 퓨린의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통풍이 있으신 분들 또 고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술과 고기를 또 피해야 되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특히 치킨과 맥주를 같이 드시는 것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청천벽력 같네요. 제가 이렇게 이제 워스트를 계속 얘기하면 다들 충격을 받으시면 그럼 뭘 먹으라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고기 얘기했고 치킨 얘기했고 그럼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설마 마지막으로 또 좋아하시는 또 네. 육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돼지갈비와 냉면입니다. 교수님, 고기 먹으면 당연히 냉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은데 확실한가요? 네, 말하는 저도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냉면을 만드는 면이 메밀을 사용하잖아요. 메밀 속에 있는 루틴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소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냉면 먹을 때 좀 불편해 하세요. 예, 그래서 보통 드시는 분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소화 기능을 좀 약하게 하는 또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갈비와 그 다음에 냉면을 같이 드시는 것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갈비 먹고 나서 냉면 말고 다른 거 드셔도 좋잖아요. 뭐 먹으면 될까요, 교수님? 밥 드시면 되죠. 또 다른 워스트 궁합도 있을까요? 시금치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죠. 그래서 채소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 시금치가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누구랑 만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좀 나쁘게 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멸치와 두부를 같이 먹으면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반찬에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이게 마구마구 건강해질 것 같은데 워스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시금치, 두부, 멸치 각각은 굉장히 좋은 네, 식재료들이죠. 그런데 시금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바로 수산이라는 것이죠. 수산이요? 예, 수산인데요. 이 수산 때문에 시금치가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수산은 이 두부와 멸치 속에 있는 칼슘 같은 무기질 성분을 결합을 해가지고요. 체내에서 배출을 하기도 하고 딱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칼슘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부와 멸치에 있는 칼슘이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흡수되거나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부나 멸치를 단독적으로 먹게 되면 충분하게 칼슘을 먹을 수 있는데요. 이 시금치랑 같이 먹게 되면은 칼슘의 흡수율도 떨어뜨리고 우리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결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여기에 전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많이 먹었을 경우.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조합을 많이 먹게 되면은 더 그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궁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영양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 제가 정말 걱정이 돼요.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한 구절만 듣게 되면은 시금치랑 두부 멸치 먹으면 안 된대, 나쁘대, 결석이 생긴대,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시금치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영양소, 수산이라는 것이 멸치와 두부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조금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얘기할 수 있으니 우리가 많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드시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양, 또 너무 자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퀴즈 내주시죠. 네,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맥주와 단짝인 치킨, 이 두 식품에 함께 먹었을 경우에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성분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이 성분이 퀴즈의 정답입니다. 퀴즈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헬스조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른 뒤 퀴즈의 답을 메일 주소와 함께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메일을 작성하실 때는 아이디를 제외한 메일 주소는 꼭 한글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퀴즈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백화점 상품권, 10분께는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방송이 끝나고 1분 후에 퀴즈 참여가 마감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꼭 받아가세요. 오늘의 건강똑똑 프리미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을 똑똑하게 지켜줄 정보를 들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